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여러분,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16살이죠. 그런데 이 소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머리카락은 가늘게 빠져 있으며 뼈는 마디마디가 시리고 아픕니다. 신체 나이는 무려 80살. 남들보다 수십 배나 빠른 시계를 몸속에 품고 사는 아이. 바로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34살의 아빠 대수와 엄마 미라. 계산해 볼까요? 아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부모와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 이 기묘하고도 찬란한 가족의 조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남들의 8분의 1뿐이라면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고동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슬프지만 눈부시고 아프지만 유쾌한 아름이네 가족의 일기장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근거림이 남게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7살 철없던 소년 대수와 당찬 소녀 미라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권도 유망주였던 대수와 별명이 시발공주였을 만큼 입담 좋고 예뻤던 미라는 서툰 사랑의 결실로 아름이를 갖게 됩니다. 축복보다는 당혹감이, 환영보다는 매질이 먼저 찾아왔던 시절이었죠. 대수는 집에서 쫓겨나고 미라는 배가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아름이는 부모의 가장 예쁜 구석만 닮은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년간은 말이죠. 아름이가 3살이 되던 해 시간이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갔고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조로증. 치료법도 없는 병. 남들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병. 대수와 미라는 이제 17의 청춘을 포기한 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아들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름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이는 혼자 힘으로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신체는 늙었어도 아름이의 영혼은 누구보다 깊고 맑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사랑하는 소년. 아름이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연애소설을 쓰는 것이었죠. 아빠, 엄마. 내가 없어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찬란한 순간만큼은 영원히 기록되길 바라요. 아름이는 아빠 대수가 택시 운전을 하며 벌어오는 푼돈과 엄마 미라가 헌신적으로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자신의 줄어드는 생명력을 문장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이 가족의 일상은 비극적이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철없는 아빠 대수는 아들과 함께 게임기를 탐내고 엄마 미라는 씩씩하게 집안을 이끕니다. 이들에게 비극은 일상이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작은 유머를 찾아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이네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TV 프로그램 이웃에게 희망을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성금이 답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이의 심장을 가장 크게 뛰게 만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자신을 이서아라고 소개한 동갑내기 소녀. 그녀 역시 병을 앓고 있어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름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렬한 설렘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하늘을 보고 있니? 나는 내 글을 읽으며 살아있음을 느껴. 두 소년은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합니다. 아름이는 서아에게 잘 보이고 싶어 거울을 보고 주름을 매만집니다. 생애 처음으로 늙은 환자가 아닌 16소년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설렘 뒤에는 아름이가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아와의 교감은 아름이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지만 사실 서아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아의 정체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30대의 무명 작가였죠. 아름이의 사연을 소재로 글을 쓰기 위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름이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배신감. 하지만 아름이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잠시나마 자신을 남자아이로 살게 해준 그 가짜 환상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사건 이후 아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눈은 점점 흐릿해지고 숨은 가빠집니다. 이제 정말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름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부모님께 줄 소설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 나갑니다. 새해 첫날의 제아의 종소리가 들려오기 직전 병실 안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름이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 아빠의 냄새만으로 그들이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아름이는 아빠에게 자신이 쓴 원고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빠 대수는 눈물을 참으며 17살의 자신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읽어내려갑니다. 아빠, 나 다시 태어나면 아빠로 태어날래. 그래서 다시 나를 낳아줄게. 아름이는 마지막 순간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가장 늙은 아들은 가장 젊은 부모의 품 안에서 비로소 평온한 안식을 찾습니다. 그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두근거림은 부모의 삶 속에, 그리고 독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16의 나이에 여든의 몸으로 살아야 했던 아름이는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평생 느껴보지 못할 사랑의 깊이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으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다만 아름이의 시계가 조금 더 빨리 돌았을 뿐이죠. 소설 속에서 아름이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두근거렸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름이가 남긴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생의 눈부신 순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이 오늘 밤 꾸게 될 가장 따뜻한 꿈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